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복역입니다. 오늘 드디어 간만에 좀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게임업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게임 얘기 이렇게 딱 한다고 하면 이 게임부터 떠올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디아블로4가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거든요 6월 6일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지금 뭐 온통 게임 커뮤니티는 대부분 디아블로4 이야기죠. 여러분,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줄여서 TL이라고 하는데 한국 최고 게임사 중 하나인 NC소프트가 내놓은 신작입니다. 5월 24일 날 베타 테스트를 공개를 했죠. 근데 보통 기대작이 딱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오르죠. 근데 하지만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6월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C소프트 주가는 한 주당 31만 9,500원. 2017년 4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NC소프트가 날아다녀가지고 주가가 1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시절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게 특히 이 TL, 그러니까 트론 앤 리버티 베타 테스트를 공개한 다음 날인 25일, 26일 NC소프트 주가는 각각 6.28%, 6.84% 연이어서 쭉쭉쭉 빠지면서 큰 폭 하락의 시발점이 됐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각종 게임 커뮤니티 의견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만 스론 앤 리버티가 또 다른 리니지일 뿐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니지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최상위를 점령하기 바로 요 리니지 시리즈입니다. 뭐 오늘 기준 구글 플레이 한국 매출 최고 1위가 리니지 M, 3위가 리니지 W, 6위가 리니지 2M입니다. 여기 세 작품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70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라 70억 달러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게임이 재미가 없을 리가 있어? 이 재밌는 리니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순위가 아니라 이용자 순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덱스라고 이런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냐 이런 걸 확인하는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5월 통계를 확인해 볼게요. 달 통계로 나오니까. 자, 리니지 시리즈가 이용자 순위 몇 위를 할까요? 내려봅시다. 일단은 30위권은 없어요. 52권에도 없고 60위에 리니지 M이 있습니다. 리니지 M이 있고 나머지 두 작품들은 200위권에 못 들어가요. 이 게임 어떤 게임이다? 하는 사람들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유령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매출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최고 매출은 나오니까 어떤 게임도 그냥 리니지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재미는 없어지고 NC소프트가 내놓는 새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더 적어지게 되겠죠. 게임에 대한 게시물의 양을 보면 이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기준 2023년 5월 25일 이후 스론 앤 리버티를 언급한 게시물은 약 10만여 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언급량이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서죠. 앞에 얘기했던 디아블로4를 볼게요. 디아블로4는 같은 기간 100만 건 이상 언급됐습니다. 이것도 100만 건 이상은 추가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건 이상보다 더 많다. 그냥 하나, 둘, 많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아블로4랑 블리자드랑 스론 앤 리버티 만드는 NC랑 같냐. 그쵸? 그러니까 국내 게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기간 국내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로스트아크도 같은 기간 100만 건 이상 언급됐습니다. 로스트아크는 이 기간 특별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로스트아크 관련 뉴스는 오히려 악재였어요. 뭔 내용이냐면 북미 시장에도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도한 과금 유도로 요즘 조금 호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흥행 여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게임 이용자들이 NC소프트의 신작, 난 별로 관심이 안 생겨 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내외 게임 이용자들에게 NC소프트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리니지는 이제 약간 국내에서 게임을 설명한 하나의 장르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리니지라는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리니지 라이크가 뭐지 싶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리니지는 크게 두 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대요. 무한 경쟁이랑 과금이랍니다.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캐릭터를 조종해서 최종적인 목표, 보스를 이기는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가겠죠. 마리오의 목표는 저 공주를 구하는 거죠. 이 공주를 구하려면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조종을 해야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조종에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리니지는 일단 달라요. 조종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대요. 조종이 너무 단순하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귀찮아서
모바일에서는 자동 사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최종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고 핵심 콘텐츠래요. 근데 서버의 최강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겠죠. 근데 또 바쁜 현대 사회에서 게임에 시간을 막 갈아넣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씁니다. 과금을 통해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죠. 즉 무한 과금 경쟁, 요게 리니지라이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리니지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펑펑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몇 억씩 쓰니까 당연히 매출 높게 잡힐 수밖에 없죠. 개발사한테는 대호재입니다.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개발사들은 이렇게 돈이 되는 게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에 돈을 버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차기작이나 조금 더 새로운 시스템에 도전해 보려고 하죠. 아까 설명드렸던 로스트아크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약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로스트아크는 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게임인데 스마일게이트가 지금의 로스트아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슈팅 게임이 있었대요. 이게 국내에서는 별 반향을 못 일으켰는데 중국에서 대박이 터져서 차이노머니를 거의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이 성공의 발판으로 스마일게이트는 다른 생각을 하죠. 로스트아크나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스트아크는 출시 초반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일게이트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놨죠, 게임을. 근데 반면 NC를 볼게요. NC는 리니지의 대성공, 리니지 M, 리니지 2M 이런 것들의 대성공 이후 모든 게임을 리니지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트릭스터 M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둘 다 원래 리니지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의 게임이에요.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저도 이거 좀 했었는데 무협 게임이고 조금 조작이 어렵습니다.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속편인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모바일로 제작되면서 무협 필터를 씌운 리니지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트릭스터도 뭐 채굴 이런 걸로 좀 유명한 고전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모바일 버전은 또 그림체만 다른 리니지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NC가 처음부터 차별화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NC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 가장 다양한 시도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협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만 해도 그렇죠. 출시 당시에는 2012년 현존 MMORPG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게임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완전히 아무도 안 만드는 게임인 메카닉 슈팅 장르, 그러니까 로봇들이 총 쏘는 장르의 게임 엑스테일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하면 NC 하면 당연히 과금 유도, 무한 과금 경쟁 이런 게 떠오르지만 NC가 처음부터 이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국내 게임사들의 과금 유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이 바로 부분 유료화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게임은 공짜로 즐길 수 있는데 게임이 내 캐릭터가 강해지려면 돈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시스템이죠. 사용자 간 경쟁이 콘텐츠인 게임에서는 과금 경쟁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죠. 이때부터 학생들이 부모님 몰래 게임에다가 고액을 썼다 걸리고 뭐 뉴스에 나오고 이게 아마 2010년대, 12년대 이런 시점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NC소프트는 대표 게임이 리니지, 컴퓨터라는 리니지죠. 그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온 등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이 게임들은 어떻게 하냐? 부분 유료가 아니라 정액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이용료를 내야 게임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사용 자체에 돈을 받으니까 이 캐릭터가 강해진데 또 돈을 쓰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과금 유도하는 행위는 훨씬 더 적었던 게임사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NC소프트 변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만 더 이어가 볼게요. NC소프트는 지금도 혁신을 위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AI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올해 3월에는 행동과 표정, 목소리까지 사람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휴먼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난 등장인물이 NPC라 그러죠. 이게 인공지능을 접목한다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실감나는 가상세계도 먼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를 위해서는 스루넨 리버티가 성공을 해야겠죠. 스루넨 리버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리니지 스타일의 과금 모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번 베타 테스트를 통해 기존 NC 게임들에 대한 유저의 불만사항이었던 또한 과금 모델이 탑재되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NC소프트 주가가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나 공나 국내 게임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K-팝,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 한국 콘텐츠 회사들이 저력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개발사로는 또 NC가 성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가 않죠. 우리 국내 상위 게임사를 얘기할 때 3N이라고 부르죠.
넥슨은 제가 여러 번 게임 영상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주회사가 일본에 있어요. 한국 회사다라고 보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죠. 넷마블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라기보다 유명 IP를 사와서 퍼블리싱하는 이런 배급사에 가깝습니다. 국내 3대 대형 게임사 중에서는 직접 게임을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건 NC가 뭐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뭐 NC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한국이 다시 한번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막 한창 게임을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을 즐겨 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게임이 막 중국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반대죠. 좀 유명한 게임들 보면 이젠 중국 게임도 한국을 앞서가더라고요. 미호요 같은 경우는 이 올해 출시한 붕괴 스타레일이 뭐 한국은 물론 일본, 뭐 북미 시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면 한국의 리니지 시리즈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딱 국내용으로만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아파서요. 다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이만!